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열렸는데요. 자, 미 증시가 오늘 새벽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1.29%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1.87% 하락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나스닥은 13,000포인트 흔드는 정도라서 이 정도는 12,000 돌파하고 이 정도 쉬는 거는 일도 아닌데, 다우 같은 경우가 조금 모양이 기분이 나쁘게 쏟아져 있죠. 그래도 32,800 정도는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34,200 요 구간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걸려 보이죠.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쁜 음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 연휴 내내 미국이 셧다운 되냐 안 되냐 가지고도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자, 과거부터 셧다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종료가 된다 항상 말씀드렸죠. 물론 꽤나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불편함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좀 커지게 되겠지만 짧은 셧다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이나 이런 부분 파업하면은 불편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손해도 당연히 크고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게 좋지만 해결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봤더니 셧다운이 해결이 됐더니 국채 금리가 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패드가 이 고금리를 좀 더 오래 유지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좀 이제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국채 금리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이제 국채 금리가 4.8%를 넘어갔는데 지금도 4.79%대로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4.8% 육박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07년 금융위기 사태 때, 서브프라임 때, 이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채권은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바이든이 돈이 필요해. 돈을 쓰고 싶어요. 돈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다 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채권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팔아먹어야 돼요. 채권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채권이 잘 팔리면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가격이 안정화가 돼요. 우리 물건도 그렇잖아요.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혜택을 더 줘야겠죠. 야, 이거 이자 더 줄게. 그래도 안 팔리면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3% 넘어서 4% 넘어서 이제 10년 만기가 4.8%, 그리고 이게 10년이에요. 30년 만기가 어떻게 돼요? 4.9% 돌파.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 육박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군가 미국은 안정적이니까 3, 4%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니까 바이든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채권을 찍어내는 거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도 안 사고, 야, 기다리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어 가격이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까지 좋아진 거예요. 4.8%까지 이자를 더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축 상품 보면은, 저도 아는 분들 보면은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특가 상품 하나 나왔다고 해서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 일주일 만에 해약하고 다시 드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런 것처럼 요 채권이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를 올려주니까 야, 기다리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이거 급한 거는 바이든이지 사는 사람이 구매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딱히 미국에 이 채권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거냐? 네, 미국이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거 아니니까 금융시장이 이제, 미국이 안정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계속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은 이제 분석은 많이 하시지만 현지 전문가들 쪽이 조금 더 신뢰가 높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입장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아주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일시적일 것이고 어차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 채권 전문가들의 이제 뭐 주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럼 요 일시적인 구간에 흔들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좀 안정되기 시작한다 싶으면은 주식시장도 다시 제자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이제 연관되는 게 우리나라 환율이랑 연관되면서 지금 벌써 환율이 1,300원 돌파해서 1,363원 대를 이제 가리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증시가 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금융 당국이나 해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원래 이거를 조금 뒤늦게 눈치 보다가 뒤늦게 하는 건데 이제 다른 국가들 이제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좀 강대국들은 본인들이 제어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얘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구두 개입 정도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환율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채권 이런 거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환율 쪽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넘어가가지고 이 뭐 1,390원 넘어 1,400원 가고 이러면은 문제가 좀 생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유 쉬고 왔더니 미국이 저렇게 금융위기 수준의 금리래라고 해서 공포감에 쓱 하고 밀려 내려옵니다. 공포감에.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연휴 이후니까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래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이 조금 많이 줄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조금 던지는 거에 조금 받아가시긴 했더라고요. 코스피가 오랜만에 10조 원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조 원 이렇게 넘겼고 코스닥은 아예 거래대금이 메말랐고 7조 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2,400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뭐 여기는 뭐 기존에도 뭐 저점 구간이 여기 흔들어서 이렇게 슬쩍 내려온다고 해도 그냥 올해 저점 정도밖에 안 돼요.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분이 나쁜 건 맞아요. 2,500 구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쓱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연휴 끝나고 내려온 거는 기분 나쁜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니까 미국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금리 정책 때문에 그리고 채권 가격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수급 동향을 쓱 살펴봐서 이게 정말로 금융위기 수준이 될 거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주식이나 이런 거를 이 당일날 1, 2조 뭐 심하면 3조 원까지도 팔고 이래야 되는데 잘 보면은 외국인들이 제한적인 금액 오늘은 매도 금액이 좀 있긴 있는데 제한적인 금액 정도 팔아요. 그리고 코스닥 정도는 눌러주고 코스닥은 뭐 워낙 뭐 저 친구들이 위험자산이니까 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선물만 가지고 선물도 엄청난 금액도 아니에요. 이거 선물도 보시면은 이제 한 7천 계약 정도밖에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중요한 건 풋옵션을 꽤나 청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르니까 하락 포지션을 지난주에도 청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적극적으로 청산하기 시작한다는 건 좋습니다. 이게 49억이 아니라 한 200억 정도 되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나 모르니까 내일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풋옵션이 이렇게 청산되는 건 좋은 거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정도 만들 수 있다. 다음 주면은 또 이제 만기일이니까 근데 만기일에 그렇게 뭐 변동성을 엄청나게 뭐 위쪽으로 키우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기까지 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하고 그래도 기술적 반등 정도 일단은 지금 뭐 2,400 부근이면은 2,400 중반 이상이라도 아니면 2,500 부근에 그 붙여만 놔도 여러분들께도 안도의 한숨은 돌릴 거 아닙니까? 그 정도 2,400 한 중후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살짝 들어 올릴 생각 정도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2,400 중반 정도까지 1차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을 다 팔고 떠나고 이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도 알고 가셔야 된다. 지금 지난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13조 6천억 정도는 아직도 들고 있다. 오늘도 4천억 매도해도 이 정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조 6천억을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어려운 시장 되면서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이 그런 구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나 밀렸습니다. 외국인들 매도하고 이거를 뭐 딱히 받아주는 주체도 없고 밑에 그냥 걸어놨던 게 체결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매매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좋으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냥 쭉 삽니다. 개인 투자는 어떻게 사요?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다가 계속 걸어놓죠. 밑에다가.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쭉 체결되니까 오늘 같은 날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 걸어놓은 물량이 다 체결이 되니까 매수한 것처럼 개인만 산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량을 그냥 오늘은 불안하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개인한테 넘겨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어떤 업종을 이렇게 넘기고 돌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넘기고 그리고 지금 좋은 분야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사고 뭐 그럽니다. 모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뭐 추석까지 해서 여러분들 불안하시면은 떠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떠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 열흘 정도 떠나셨다가 추석 끝나고 나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보단 내일 정도부터 해서 천천히 모아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떠나신 분들 아예 지금 주식을 끊겠다라고 하기에는 아까운 구간이고 4분기에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4분기는 분명히 좋을 텐데 언제 시작하느냐? 추석 끝나고 나서 슬슬 다시 모아가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모아갈 때도 추석 전에 여러분들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반도체주 중심으로 그냥 모아가시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뭐 재건주나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하이닉스 오늘 안 밀렸죠. 11만 5천 유지하죠. 이게 HBM 쪽 이슈가 계속 나오고 삼성전자에서도 메모리 쪽 이제 뭐 발주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주는 역시나 지금 가장 뭐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얘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수익률을 안겨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준다라기보다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늘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하이닉스랑 이제 장비 공급 계약 나왔죠. 그래서 HBM 쪽으로 계속 이슈가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5만 원 전후 구간은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회복하고 조금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저점 거에 샀으면 여러분 10% 이상 정도는 나 있을 텐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5만 원 살짝 흔드는 수준에서 6만 원 저항 요 정도로 지금 보시면 돼요. 기간 조정 받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나 이런 종목들도 위쪽으로 올라갔다 뭐 3만 원 회복은 안 되는데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3만 원 회복은 안 됐는데 3만 원 회복하면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만 원 회복 전까지는 조금씩 모아가는 정도고 본격적인 물량 3만 원 회복되고 실어도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파두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36,000원 아래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신 다음에 요 1차 4만원, 2차 44,000원 아마 지금 구간은 36,000원에서 44,000원 사이 이 구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밑에 시장 영향력으로 흔들면은 이 구간에서 모아가는 거다 설명드렸는데 결국에는 또 뭐 바로 38,000원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좋았으면 더 좋았겠죠. 거래대금도 더 붙었을 거고 이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뭐 HP, SP라던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만 원 근처에 있을 때 괜찮은 가격이다 말씀을 드렸고 뭐 칩셋 미디어는 제가 뭐 자율주행적으로 항상 뭐 가장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기업인데 꾸준함이 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뭐 이런 종목들 조금 움직인 정도 수준이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못 나뉘는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내려간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내려갔겠죠. 그럼 뭐가 내려갔느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뭐 밀려봐야 80만 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0만 원대까지 왔어요. 기존에 90만 원대에서 유지되고 반등 나오는 것에 100만 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밀려봐야 80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100만 원 요 넘어가는 구간, 요런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100만 원 넘어가면은 추가적인 물량을 쌓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90만 원 어정쩡한 중간 가격에서 기술적 반등 노리고
매도할 거냐 아니면 조금만 매수한 다음에 만약에 80만 원 밀린다라고 하면 기다릴 거냐 이 차이라고 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80만 원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LF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뭐 8%, 뭐 9%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나마 에코프로 BM이 7%로 선방한 건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테슬라가 3분기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가 43만 5,059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썩 좋지 않았구나. 테슬라가 조금 부진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쪽에서 약간 부진이 나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LF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다 마찬가지고 SK노베ル마찬가지고요. 밀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차를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이제 버텨주는지 아니면은 잘 나가고 있는지 같이 밀리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9월에만 현대차 35만 7,151대. 전년 대비해서 현대차는 그냥 마이너스 0.1%.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4.8%입니다. 기아가 제가 왜 기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이제 좋은데 국내 판매가 줄었어요. 현대차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세부적으로 파면은 국내 판매가 5.3%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앞두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9월에 뭐 차를 사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거죠. 이해되시죠? 국내 판매가 조금 줄었고 대신 해외 같은 경우는 9월에도 0.9% 올라갔습니다. 해외 매출은 지난달에도 올라갔어요. 현대차는. 매출의 판매 대수죠. 판매 대수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러면은 19만 원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구간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 19만 원 회복해 주면은 아주 나이스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현대차보다는 뭐 현대차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언제나 저는 기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고 해외 쪽으로 볼 때 뭐 SUV나 이런 경차 쪽 보면은 기아가 좋다. 특히 SUV 쪽으로 워낙 강점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기아 같은 경우 어때요? 8만 원 회복되고 이 위에 유지되고 있죠. 현대차는 19만 원 아래쪽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 주가 레벨이 기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좋으냐? 기아 같은 경우는 9월에 26만 대, 현대차가 35만 대라고 했죠. 35만 7천 대라고 했죠. 26만 대예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현대차가 9월에 0.1% 마이너스 정도면 그래도 선방한 거죠.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4.8%다. 더 늘었다. 판매가 계속 늘고 있다. 자, 국내 판매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5%나 떨어져 5.3%가 밀렸는데 국내 판매가 플러스 11%예요. 그러면은 기아는 그래도 잘하고 있네. 자, 현대차가 해외 판매가 0.9% 늘었다고 했죠. 기아는 해외 판매가 3.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아가 지금 더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미국에서 뭐 판매량 이런 거 나오는데 뭐 잘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자세히까지는 안 보시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SUV 판매량은 기아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처음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기아가 SUV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펠리세이드는 나오는데 텔룰라이드 안 나오는 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를 많이 팔고 한참 뒤에나 나오거나 하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잘 보면은 텔룰라이드 한참 뒤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못난이가 2차 전지주였는데 요거 현대기아차를 잘 보시면서 그럼 여기가 잘 판매가 잘 되면 뭐예요? 부품주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부품주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품주가 제가 볼 때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을 너무 강하게 받았는데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모아는 갈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아닌데 수급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성우 하이텍 이거 10,000원 아래로 내려온 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데 벌써 8,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10,000원 회복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뭐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화신도 지금 13,000원 아래에 있는 구간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 보시면은 오늘 시장 영향 때문에 밀렸지만 크게 안 밀리죠, 이런 종목들은. 네, 그리고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4.7%대 밀렸는데 얘는 3,900원 흔들기까지 내려왔는데 요 위에 있다가 이게 흔드는 정도니까 3,850원이죠. 그러니까 얘가 주가 랠리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니까. 그리고 오늘 올해 많이 올랐죠. 예, 2,475원에서 8,100원까지 올랐잖아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밀린 것뿐이다 정도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기업들 중에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 짓고 있는데 옆에다 부품 공장 세운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저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럼 부품사들은 이익이 늘겠습니까? 안 늘겠습니까? 판매되는 만큼 똑같이 느는 건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품주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거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게 투자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오늘 시장 많이 밀렸네, 힘드네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정말 안 좋은 건가? 도망갔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갈아타거나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 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내 종목이 좀 시원찮다라고 하면 좀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건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건재한 거 아시겠고, 오늘 이렇게 뭐 자동차 관련주도 이렇게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급은 아직 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급 들어올 때까지는 천천히 그냥 모아가는 과정으로 하루에 조금씩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재건주 같은 경우 SY 강상 대장인데, SY 지금도 좋죠. 6,500원 오늘도 이렇게 넘어가 있는 모습이죠. 좋아요. 그냥 재건주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뉴스 잘 보세요. 제가 그 여름 되기 전에 미사일 재고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각 국가별로 지원을 지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 뭐 EU를 통해서 지원을 하던, 예? 유엔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원할 때 평소에는 국방비에 써서 그 뭐 탄두부터 시작해서 총알이나 이런 거 남으니까 이 재고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를 보내줬었는데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지금 재고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다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빨리 수복을 해야 되니까 하염없이 미사일을 쏘고 탄두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지원을 멈출 수는 없겠죠.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원을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요, 점점.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저쪽도 장기전으로 가기엔 쉽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지원할 무기가 없다라고 해서, 탄두가 없다라고 해서 안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러시아가 또 치고 나오겠죠. 우크라이나가 쉰다고 러시아가 쉬진 않으니까. 그럼 기회다 하고 치고 나오겠죠. 누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점령하는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완전히 점령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그 협상을 하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할 걸 얻어 가야 되는 건데 러시아가 멈출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바닥난다라고 하니까 주변국에서 자꾸 재건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SI를 비롯해서 뭐 유신이나 뭐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 주가 레벨도 양호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반대추세주랑 재건주 뭐 가장 안정적이라고 했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쉬게 놔두면 된다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저쪽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방산업 정도 같이 볼만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이 종목이 지금 10만 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관이 흔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살살 모아갈 만해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중소형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모아가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뭐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보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뭐 KT전차나 뭐 비싼 것도 잘 팔려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거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게 탑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탄두 얘기 나왔는데 탄두 같은 경우는 풍산 정도 볼 수 있겠죠. 풍산은 이제 급등을 보이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34,000원 이탈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장대 음목 만들었는데, 풍산이 이런 캔들을 하나 만들면 그때부터 보세요. 요 십자가 도지형 하나 만들면은 그때 그날부터 보기 시작하면 돼요.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날부터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1픽으로 놓고 그 다음에 풍산 정도 같이 보고, 그리고 최근에 LIG 넥스원이 사실 얘가 움직임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LIG 넥스원까지 이렇게 세 종목 중에 후보 놓고, 지금 세고 지금 최근에 좀 좋았던 종목을 난 하고 싶다 하면 LIG 넥스원, 그리고 나는 가장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꾸준한 종목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지금 탄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면은 뭐 풍산, 이렇게 해서 한 3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은행이랑 금융이랑 금감원이 이제 CBDC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하고 있죠. 이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지시스 같은 종목이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뭐 이미 상한가 들어간 거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 알고 계시다가 쉬는 구간 나오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3,700원 아래쪽 내려가고 이렇게 쉬다가 3,500원 전후 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고, 아니면은 안 내려오고 여기 밑에 3,700원 흔들다가 3,700원 다시 회복하면 그때 보시면 되는 거고, 한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확 치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5,500원 구간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흔들면은 요 아래쪽에서 보고 있다가 5,000원 구간까지 오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안 온다 그럼 5,500원 회복될 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KCT, KCS 이런 종목들 다 많이 움직였었는데, 안 움직인 종목이라고 치면 뭐 갤럭시 하모니트리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움직였어요. 오늘 크게 뭐 수급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후발주로 추후에 돌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비맥주에서 이제 카스, 한맥 이런 이제 맥주 가격 이제 11월부터 인상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관심 가면은, 관심 가는 게 이런 이제 하이트질로도 같이 올리느냐, 뭐 6.9% 거의 7% 인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올라오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가 2만 원 회복이 중요한데, 지금 구간부터 해서 이제 1,000원도 안 남았죠. 여기 회복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주 맥주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치고 올라오다가 결국 뭐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오늘 거래대금 터진 거 보니까 제주 맥주도 이제 가격 인상되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인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MH 에탄올이나 뭐 이런 쪽 이제 같이 이제 살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바닥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아직 안 터졌으니까 MH 메탄올이나 뭐 이런 쪽 에탄올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창해 에탄올도 보면 관심 종목에 같이 넣어두긴 하는데 거래대금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바닥 시그널은 나올 수 있지만 거래대금이 터질 때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쪽 이제 밀려 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죠. 그러면은 같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테마성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가능성을 이제 내일부터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에만 수급이 다 쏠린다, 이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다 나가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데 초반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뭐 집중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협동 로봇 시장 뭐 계속 얘기 나오죠. 감속기 계속 얘기 나오죠.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관심 갖고 진출하고 있고 하니까, 뭐 만약에 초반에 다 같이 못 가고 두산 로보틱스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도 나머지 종목, 못 오른 종목에 관심 갖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실망할 필요 없고요. 로봇 AI 이런 쪽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같이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내 종목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아까 교체를 할 사람은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희가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드백 서비스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공지 올려드리면 영상 링크 클릭해서 피드백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정성스럽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종목들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